네, 8월 3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더해져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굉장히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을 아주 많이 매우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SEC에게 법원이 명령한 거는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것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라. 다시 말해서 재심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GBTC 자사의 신탁 상품인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SEC가 이걸 반려한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빡쳐가지고 이제 소송을 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SEC가 아닌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SEC의 반려 결정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고 일관되지가 못한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어떤 사건이든 SEC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리플 사건에서는 그때 사라느 폼판사 그랬죠.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 자의적이고 위선적이고 일관적이고 지금 법원에서는 그래도 나름 팩트 기반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건데 그 SEC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개망신을 주는 판결을 여기저기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BTC와 선물 ETF의 차이점조차도 적절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사실상 GBTC의 어떤 상품적인 특성이 현물 ETF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로서는 그냥 이거 GBTC를 현물 ETF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반려를 했더니 그 반려 이유조차 법원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자의적이다, 일관되지 못하다, 뭔가 되게 SEC스럽다, SEC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떤 표현 자체가 판결문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데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겠죠. SEC의 선택 가능성 카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중간 항소 신청을 한 것처럼 이번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는 45일 안에 이제 항소 제기가 가능하고 항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이제 전원 합의체 심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사 17명이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재판부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셋 다 같은 의견을 내놨다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SEC는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했는데 17명이 전원합의체에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아주 그냥 꼴 좋은 거죠. 정말 이러면 SEC 위원장은 자리 보전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쭈꾸미는 집에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SEC가 선택하는 것은 항소 제기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법원의 명령처럼 재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검토를 한 뒤에 승인을 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크립토 투자자들이 염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발키리 등이 지금 신청을 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지는 거고 비트코인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정말 전환기적인 일대 사건이 벌어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이런 결정을 과연 할 것인가 여기서 일단 퀘스천 마크가 좀 생기는 거죠. 이 지금 블랙록과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스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 21셔츠 이런 데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한 데드라인 첫 번째 데드라인이 블랙록부터 9월 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빠르면 이번 주 SEC가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 이걸 승인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소 희망으로예요. 그렇게 급하게 안 나올 겁니다. SEC로서도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결문을 검토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항소를 할지 아니면 재검토에 나서게 될지 이걸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번 주에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되고 얘네들이 지금 9월 초에 줄줄이 다 승인될 가능성, 요건 현실적으로 조금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파이널 데드라인은 내년 3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재검토해 항소 안 하고 재검토를 하는데 이걸 반려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 가지고 반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GBTC의 어떤 커스터디 이슈, 그레이스케일의 커스터디 이슈를 제기하면서 아예 투자 안정성이 떨어져, 이거 안 돼 이러면서 반려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사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유 하나 꼬투리 잡아서 다시 반려할 가능성, 이렇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다시 또 소송을 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왜냐하면 이번에 얘기한 게 GBTC와 선물 ETF의 차이점, 현물 ETF가 왜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SEC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송을 내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SEC로서도 사실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흥미롭긴 한데, 이런 상황 자체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SEC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얼마나 쪽팔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플 사건에서도 절반의 승리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승점을 까인 거고 놓친 거고, 이번에 또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도 이렇게 완전 이거는 패소를 해버리면서 SEC의 어떤 이런 우악스러운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다시 말해서 일회성 소송을 통해서 기업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방식의 소송 방식, 규제 방식이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낡았다, 그 시대는 지났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EC는 일단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만 밝힌 상태인데, 검토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항소를 하든가 재검토 이후에 승인, 재검토 이후에 반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시세를 봤다가 우물쭈물하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SEC가 어떤 카운터 펀치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시장에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확실한 거는 법원은 지금 SEC의 이런 우악스러운 규제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고 있다,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여러 사건 재판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죠. 모처럼 신났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암호화폐 업계 위대한 승리다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정말 진짜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된다면 이건 정말 암호화폐 업계에도 큰 의미이고,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도 거의 뭐 한 획을 긋는 그런 일대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요 미디어들, 올드 미디어들에서 이번 이슈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 이슈이면서 동시에 ETF 이슈, 증시 관련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ETF 이슈가 헤드라인에 깔린다, 이게 7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다 라고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TF라는 게 이슈가 이 주류 미디어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거는 매우 드문 일이야, 7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인공이 된 거지 라고 또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EC는 법정에서 연일 문매를 두들겨 맞고 있다. 리플 소송에서도 위선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의적이다,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평가까지 받아냈다. SEC 대단하다, 짱이다. 빅딜이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SEC는 정말 지금 엄청 쪽팔릴 거예요. 뭘 해도 막히니까. 왜냐하면 소송의 근거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게 자유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고, 톰 엠먼 뭐 이런 사람 신났죠. 무차별적인 공격을 일삼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를 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쳐날칠 때 사법부가 그나마 제동을 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의회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백악관 개판이죠. 그리고 지금 SEC 행정부 기관에서 하는 지도 개판이고, 그나마
그나마 지금 법원이 좀 제정신 차리고 나름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항소심 가더라도 뭐 리플 사건도 뭐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여론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EC의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해서 리플의 반박 의견서가 데드라인이 9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한 중순쯤 되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을 할지 이 갈래타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쯤에 한번 뭔가 지금의 이 XRP 시세가 굉장히 모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어떤 긍정적인 임팩트가 등장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죠? 리플이 9월 29일에 뉴욕에서 커뮤니티 파티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리플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제대로 된 승리 파티를 할 시간을 뉴욕에서 갖자, 함께 축배를 나누자. 이거는 이제 약식 재판에서 부분 승소한 거 2차 시장 판매 물량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 승리에 대해서 함께 축배를 나누자, 이런 멘트를 날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진짜 뉴욕에서 파티하는 거야? 진짜? 뭐 다른 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단순 축하 파티일지 아니면 정말 굉장히 로열티가 큰 이 홀더들을 모아놓고 뭔가 특별한 이슈 한 가지를 공지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 야, 이번에 뉴욕 파티에서 IPO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IPO 발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뉴욕 파티를 계기로 XRP가 1달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좀 희망회로죠. 희망회로인데 이게 또 기사화가 되니까 약간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에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관심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리플 IPO와 관련된 이슈가 뉴욕 파티에서 나와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IPO와 관련돼서 어떤 세부 계획은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아직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IPO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넥스트 스텝은 IPO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IPO에 대한 의지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 빵형이 그 의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강조를 하면서 홀더들의 어떤 홀딩 심리죠. 홀딩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면서 XRP 시세를 좀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어떤 이 노가리 잘 풀잖아요. 구라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다스러움을 고려를 해보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세부적으로 IPO 계획 이런 거는 나오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또 튀어나오곤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래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시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그 다음 스텝은 맞아요.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다음 스텝으로서 IPO는 뭐 4월에 비공개 로드쇼를 또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서 월가에서 로드쇼라는 거는 이제 IPO 직전에 투자자들 모아놓고 이제 마케팅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거를 비공개로 4월에 진행을 했고, 그 자리에 월가에서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공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IPO는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건데 굉장히 좀 이건 반가운 소식이죠. 리플 주식을 살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XRP 변동성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분들은 리플 주식을 사시는 것도 리플의 어떤 이런 블록체인 혁신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이 퍼포먼스 랭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였냐, 2017년도 게인을 보면 리플이 1등 36,108%가 올랐고, nem이 지금도 있나? 약간 올드 멤버들 지금 여기 다 있는 건데 2017년이니까. 그래서 스텔라도 이때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 9,000% 올랐고, 라이트코인, 오미세고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때 비트코인 1318% 올랐고,
그래서 XRP가 한번 오르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표를 만든 사람은 XRP 지금 막 지지부진해 보이지 한 번 오르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어.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서 2018년도, 2017년에 이렇게 오르고 2018년도에 진짜 고점 만들어냈잖아. 신고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뭐 꼭 이렇게 이걸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이 IPO라는 것이 줄 수 있는 어떤 실체, 기대감 그런 거는 분명히 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루머로만 또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IPO 계획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의지에 대해서는 멘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깔려 있는 행사가 아닐까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XRP 홀더분들 그리고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미국 사법부는 그래도 나름 정의,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홀더분들 모두 이런 상황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